네, 국제뉴스 워싱턴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이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새로운 소식 나온 거 있을까요? 지금 볼티모어 항은 폐쇄가 되어 있고요. 네. 아직 그 본격적인 그런 그 보수 작업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미국 북동부하고 남동부 간 수송이 몇 주 정도, 잘못하면 한 몇 달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그 해운로가 전부 이제 미국 서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아시다시피 볼티모어 항은 대서양하고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이고 미국 항구 중에서 9번째로 물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네. 수출입 물동량은 미국에서 가장 많고요. 지금 메릴랜드 주지사 얘기는 언제 재개장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그 디지털 화물 플랫폼 그 관계자 얘기는 이미 그 미국 동부에서 해운 그 부분들이 서부 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석탄입니다. 그 볼티모어 항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네. 석탄 수출항이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최대한 250만 톤 정도의 석탄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물론 지금 희생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도가 먼저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제 전반을 뭐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혹은 그 정도의 충격이다. 어떤 분석입니까? 물류 차질이 물론 있겠지만 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동부 해안이 그 대체 고속도로도 있고 항구도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그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볼티모어 항에 그 BMW, 뭐 폭스바겐, 벤츠 같은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체 선적서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그 월가 쪽 얘기는 미국 경제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다만 국가 기반 시설,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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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어떤 차질이 있을까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상 운임 쪽에서도 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문업체 분석을 보면은 극동에서 미국 동부까지 해상 운임이 이미 그 파나마 운하 지금 가뭄 때문에 수위가 한동안 차질을 빚었고 홍해 분쟁 이것 때문에 이미 한 150% 정도 올랐는데 네. 이번 사고가 또 운임을 들썩이게 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 중국이 자국산 사실상 배제한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문제 삼아서 제소를 해서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격화할 조치입니다. 이 흐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양자 협의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0일 안에 협의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옐런 장관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뭐 이렇게 좀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하고 배터리 생산 과잉 때문에 세계 시장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했냐면요.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태양광 모듈 업체 써니바라는 데를 가서 했거든요. 이 회사가 중국산이 너무 저가 공세를 하니까 201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문을 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했는데 일단 미국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이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그 그렇죠. 방문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방문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주목이 되네요. 그 캐서린 타임 미국 무역 대표도 그 중국이 그 양자협의 요청하고 나서 네. 요청을 우리가 받았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다음 달 중국 재방문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계 무역기구 분쟁 그 해결 정책을 보면요. 첫 네. 번째는 1단계가 이제 양자 협의 이제 신청을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2단계로 이제 그때 그 세계 무역기구가 이제 분쟁 중재 패널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참 요원한 게요. 분쟁 중재 패널에서 재판하는 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설사 중국이 여기서 이겨도요. 또 상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 지금 미국 트럼프가 특히 세계무역기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뭐 중국 편만 든다 해서 상소기구를 이제 위원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걸 선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딴지를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상소기구가 제대로 그 인원이 정족수가 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이 그걸 다 알고 아마 제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옐런 장관 재방문을 앞두고 뭔가 좀 기싸움 차원인 것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은 좀 없고 상징적인 어떤 조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국 대선 분석도. 있고 네.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좀 관리하려는 모습이 강하니까 중국이 그걸 빌미로 해서 좀 더 찌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은행 간의 국제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이 스위프트. 이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CBDC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도입에 발맞춰서 2년 안에 플랫폼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까?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 지금 도입을 뭐 앞다퉈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제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달러 결제망을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동안에 이제 테스트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그저께 책임자가 이제 로이터에 밝혔는데 1년 내지 2년 안에 이런 그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CBDC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프트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싶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다.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 이제는 이제 현실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단계가 아니라 현실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런 그쪽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기네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니까 그거를 묶어서 기존에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스위프트 차원의 그 CBDC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은 한 200여 개국의 근 2,000개의 금융기관에 사용하는 그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제 이 사람은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거의 대부분이 진행 중이죠. 로이터 보도를 보면 한 90% 정도가 지금 각 자국 통화의 그 디지털 화폐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기업 현금 뭐 가게도 그렇고 현금 사용하는 게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결제 주도권이 민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액 결제용 CBDC 연구 개발 이제 이쪽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들 간의 큰 거래죠. 이건 일본 홀세일 거액 결제용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시간이 걸리면 CBDC 이게 좀 더 상용화되고 쓰일까요? 지금 국제결제은행이 2022년 말 네. 이제 한 86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2030년까지 최소한 24개국 정도가 자기네 CBDC를 보유할 것 같다. 그런 상태인데 이미 지금 보면은 바하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같은 데는요. 네. CBDC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달러 결제망에 불만이 많은 좀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달라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 최근 6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는 건데 좀 세부적인 내용들 더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예, 스위프트 책임자 얘기는요. 네. 서로 다른 기술의 CBDC를 이제 독일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고도의 그 복잡한 거래라든가 외환 결제에 이게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화로 결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문제도 자기들이 초점을 맞춰서 봤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스위프트 기반의 그
통합 플랫폼에서도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확인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공적이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참여한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 테스트에는 네. 독일, 프랑스, 호주, 체코, 태국 등의 그 중앙은행하고 HSBC하고 시티,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대형은행, 그 다음에 이제 CLS 같은 외환결제 플랫폼까지 한 38곳이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특정국 배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됐나 봅니다. 네. 지금 이미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중국 보아오 포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죠. 이 보아오 포럼이 개막을 한 거죠. 그저께 나흘 일정으로 그 보아오 하이난성 그 해안 도시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네. 올해 주제가 아시아와 세계.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그 힘을 이제 뭉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개는 이 보아오 포럼 개막식이 이게 이제 보아오 포럼이 중국이 자기네 경제를 대한 그 국제사회의 호의적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이른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데 그동안에는 그 주석이나 국가 주석이나 그 총리가 직접 연설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오늘 공식 개막식이거든요. 올해는 서열 3위죠. 자오로지 전 이제 상무위원장, 이제 우리 같으면 국회의장이죠. 이 사람이 그 개막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한 2천 명이 참석을 하는데 네. 뭐 정상급 인사들이 보면은 뭐 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그 포럼 이사장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그리고 이제 제주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앞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지금 관심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그저 며칠 전에 그 중국 발전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그 온 미국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만났는데 아주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의 한 30%를 중국이 공헌했다. 과거에도 뭐 중국 붕괴론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 안 망했다. 살아있다 이겁니다. 네. 지금 시진핑이 미국 그 재계 학계 뭐 인사들 만난 게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때 만나고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소통하자는 얘기를 계속 네. 강조를 했습니다. 좀 힘을 합치자, 소통하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물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뭐 경제, 보죠. 무역, 농업, 네. 뭐 전통적인 영역도 그렇고 기후 변화, 인공지능 모든 데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손해보다 서로 오는 게 많다. 그리고 이견은 항상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제쳐놓고 힘을 합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영상이 공개된 것도 있나 봐요. 그 중국 중앙 TV가 1분 정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제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쪽 참석 인사들이 보니까 이제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뭐 의장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보험사 CEO고 그다음에 브렉스톤 창립자 하버드 교수 뭐 여러 사람이 참석을 했다는데 이 미국 쪽 참석자들 얘기가 중국이 발전한 권리를 우리가 존중하겠다. 서로 소통하자 하면서 그 투키 TDS의 함정이 결코 필연적인 게 아니다. 이게 그거죠. 그 신흥국이 이렇게 치고 오면 기존 패권국하고 부딪혀서 결국 전쟁이 난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미국 쪽 인사들이 강조하더라 하고 CCTV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아오 포럼 얘기도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는 보수 우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는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네요. 미페프리스톤이라고 네. 이제 이게 임신 10주까지 복용할 수 있는 그 임신 중절약인데 FDA가 이 약을 2000년에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조치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시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 위인데 앞서서 그 낙태권 연방 차원에서 그 보장했던 그 로데 웨이드 그거를 이제 철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약을 FDA가 이렇게 하니까 그 텍사스 같은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쪽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법무부가 또 여기 대해서 또 제동을 걸고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거를 변론을 했는데요. 네.
의외로 이거 접근 제한을 기각할 것 같은 그런 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미국 낙태 반대 단체들이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반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2명만 이거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외로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그 생명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이든한테는 조금 호재가 아닐까. 6월 말쯤 그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고 대선의 어떤 정책과도 그럼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아주 그렇죠. 핵심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홀로코스트. 이 독일 귀화 시험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및 반유대주의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독일 내무부가 네. 그저께 성명을 냈는데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귀화 시험을 보려면 이제 그 중에서 중대한 부분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해도 특정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훨씬 더 강화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문제들. 이제 네.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성명을 발표를 했다는데 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보도를 보니까 새 문항에 들어가는 그 조항들이 유대인 예배당의 명칭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했죠? 독일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책임인 이유는 뭡니까?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물어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단순한 지식부터 조금 더 어떤 그렇죠.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문항들도 들어가는 독일이 거네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어떤 자기들이 이제 그 과거의 나치 네. 만행이 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였던 그런 책임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훨씬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네. 독일 내무장관 얘기가 독일이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에 배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 책임감이 오늘날 독일 정체성의 일부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앞서서 귀화 필수 요건 뭐 이런 거에 좀 뭐 변화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 봅니다. 이에 동동에 있는 네. 작센 안할트주가 여기는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할 권리를 글로써 확약하는 게 글로 써가지고 서명을 해야지만 귀화시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더 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독일도 가자 전쟁 터지고 나서 반유대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친팔레스타인 목소리 커지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걸 좀 부심을 해왔는데 여기 대해서 좀 이견도 있습니다. 네. 그 숄츠 총리가 그 가자 전쟁 터진 직후에 작년 10월 말에 의회에서 반유대주의는 독일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니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쪽이 역차별된다 하는 그런 불만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독일이 어쨌든지 이렇게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나라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얘기 보도록 할까요? 최신 연구 논문 인용을 보면요. 기후위기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전 세계 와인 경작지의 최대 70%가 불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는 와인 생산도 영향을 저도 이렇게나 와인 많이 받는군요.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 네. ABC 방송 보던데요. 어제 국제 학술지에 올라온 그동안에 한 200여 개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결론을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기후위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섭씨 2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제 그걸로 막으려는 게 지금 목표인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전 세계 와인 경작지에 지금 있는 경작지의 최대 70%가 불모지가 될 것 같다. 와인 생산에서. 그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와인이 많이 나오는 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좋은 와인, 프리미엄 와인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죠. 뭐 나파밸리도 있고 소나마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프랑스, 보르도, 뭐 생떼밀리옹 뭐 많죠. 전 잘 그리고 몰라도 유명한 그다음에 이제 들어본. 스페인도 네. 북쪽 와인이 좋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중분위도 지역입니다. 네. 거기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거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 수확량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인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포도 품종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그래서 와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특히나 고급 와인 산지로 각광받는 뭐 이 부분이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프랑스 그러면서 또, 와인 네. 아카데미 회원이고 이제 보르도 대학 교수 얘기가 포도가 이렇게 땡볕 폭염에 강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 뜨겁고 그다음에 또 가뭄이 장기화되니까 특히 프리미엄 고급 와인 생산이 많게는 한 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가격이 뛴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 교수 얘기는 그 대신 또 어부지리를 보는 것도 있을 거다. 지금 이제 프랑스 남부 쪽이 이제 주로 고급 와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북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지금은 이제 주로 중부나 남부거든요. 근데 북부 그쪽으로까지 갈 수 있고 특히 네덜란드라든가 북유럽 국들도 처음으로 와인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항상 어디나 한쪽이 안 좋으면 또 한쪽이 그렇죠. 덕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 라구나 케이언 와이너리 오너 얘기가 기후위기 문제 우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뭐 가뭄 경작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기후위기 때문에 와인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사과 생산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이걸 혹시 듣는 분이 와인 애호가 있으면 또 비싼 와인 막 지금 사실지도 모릅니다. 값이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재기는 좀. 네. 요즘은 와인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진짜 광범위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